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휘발유 가격 하락에도 서비스 부문 비용 증가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달 전과 변동이 없었다고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와 동일한 것으로 전월 상승률인 0.2%를 밑돈 것입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11월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에 부합한 것입니다. 한편 11월 CPI는 전년 대비로는 0.5%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달 0.2%는 물론 전문가 예상치 0.4%를 소폭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미국 주택건설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전미주택건설업협회와 웰스파고가 발표한 12월 주택시장 지수는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한 6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마켓워치 전문가 예상치 1포인트 상승에 못 미친 수치입니다. 다만 전미주택건설업협회는 기준점인 50을 넘었다는 점에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주택시장 회복세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주의 기업활동이 5개월 연속 위축세를 나타냈습니다. 15일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1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기업 여건지수가 전월에 마이너스 10.7에서 마이너스 4.6으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켓워치 조사치 마이너스 7.5보다 호조를 보인 것입니다. 지수는 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가늠합니다. 중국의 1월부터 11월까지의 해외 투자가 1,041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15일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중국의 비금융 부문 해외 직접 투자가 올해 목표치를 10%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기 위한 1대1로 정책의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의 박진영입니다.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과 유럽 증시가 간밤에 강하게 올랐는데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악재가 모두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은 막상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시장이 다시금 충격이 찾아올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글로벌 마감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보시죠.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일단 0.9%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1%, 나스닥도 어제 0.87%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요, 역시나 유가의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국제유가가 반등하면서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완화됐고요. 이에 상승 출발하면서 장을 시작했습니다.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매도가 과했다라는 분석도 주가를 올린 요인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번에는 유럽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도 모두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일단 영국 증시가 2.5%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했고요. 프랑스 CAC 지수와 독일 닥스 지수는 무려 3%나 넘게 뛰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과 유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에 주춤한 흐름을 보였지만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곧 경기 개선을 뜻한다라는 점이 인식이 되면서 이 주가의 호재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가 그동안 연일 하락한 데에 따른 저가 매수세 역시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가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어제 급등했습니다. WTI가 3% 가까이 오르면서 37달러를 회복했고요. 브렌트유도 1.4% 오르면서 38달러 선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의 반등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또 2주 연속 감소했다라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내놓는 유가 전망은 여전히 썩 좋지는 않습니다. 공급과의 우려감이 아직까지는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1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천연가스는 어제 또 급락하면서 16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주요 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먼저 니케이 지수가 1.7% 내리면서 18,500포인트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날의 하락세는 수출주와 은행주가 이끌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도 하락했는데요. 0.3% 가까이 내리면서 3,510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에서도 역시나 은행주가 내렸는데요. 이 전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건 역시 증시에 부담을 준 것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처럼 어제 국내 양시장 모두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0.27% 오른 1932포인트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1.5% 가까이 오르면서 63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가 7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미국 증시가 올랐고 이에 우리 증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코스피 장중 1930선을 하회하기도 했지만 장 후반에 다시 오르면서 1930선 지켜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 CJ의 이재현 회장의 실형 선고 소식이 나타나면서 CJ가 3% 가까이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나타났고 기관이 여전히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1원 40전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1183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결전의 날이죠. 오늘 밤이면은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에 오늘은 내일의 시장을 조금 더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첫 순서 경제학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에서 FOMC 회의가 개막을 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관건은 인상폭과 인상 속도일 텐데요. 이 전반적으로 일단은 점진적인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금리 인상 어떤 식으로 단행될 거라 보시는지요? 네, 현재 그 FOMC 그 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중인데 금리 인상이 결국 있을 것으로 뭐 확실히 일시되고 있죠. 문제는 앞으로 어떤 수준의 금리까지 또 그 수준까지 올리는 그 어떤 속도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FOMC는 그 이틀간 회의를 거쳐서 아마 그 연준금리를 현재 0에서 0.25% 밴드에서 0.25에서 0.5% 밴드로 한 단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 향후 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인 인상이 현재 그 시장의 지배적인 그 예측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인상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또 시장이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인플레이션에 있는데요. 여전히 인플레가 2%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1.3% 정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용 증가가 또 인플레를 또 견인할 수도 있는 이른바 그 필립스 커브에 의한 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도까지 오르게 되는 수준에 대해서는 한 0.75%에서 1% 정도, 그리고 좀 더 중기적으로 2018년도까지는 한 3% 정도 수준이 또 전망하고 있는 또 시장 전문가들도 적지 않게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극단적으로 이번에 또 금리를 결국은 올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무리 결국 이제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일이긴 하지만은, 미래 일이기 때문에 또 단언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확률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면은, 일단은 금리 인상 가능성 확률적으로 한 95% 이상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주시면서 현행 0에서 0.25%에서 0.25%에서 0.5%까지로 한 단계 정도 올릴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주셨습니다. 자, 거의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금리 인상에 걸리는 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인플레이션이 낮다는 것인데요. 고용시장은 이미 기대치를 충족했지만 인플레이션의 목표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사실 또 어제 발표됐던 11월 CPI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로는 0.5% 오르기는 했지만요. 이 전월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될 경우 혹시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기대처럼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 흥미로운 보도가 있는데요. 현재 금리를 결정할 이 권한이 있는 연준 위원들이, 상당히 심각한 의문에 복잡한 상태인데, 그 내용이 인플레가 크게 낮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실제로 시장에서도 인플레가, 지금 목표치에 상당히 크게 못 미치는데 또 금리 인상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히 또 강한 편이고요. 결국 가장 중요하게는 고용과 물가, 그래서 나아가서 성장이 되겠는데, 지금 고용 부분에서는 사실 최근에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거죠. 실업률이 5%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상당히 좋은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 기타 이 자산시장,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죠. 이쪽에 호조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이 성장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물가가 상당히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FOMC 회의에서 결국 금리 인상을 하지 못했던 것도, 당시 이 물가가 낮은 인플레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었고요. 현재도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제로 금리를 또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또, 강력히 주장을 하는 또 다른 또 연준 위원들도 그런 반발도 상당히 또 강한 편으로 지금 또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지금 문제는 옐런 의장이 종종 물가 예측에 대한 발언을 했었었는데, 대부분 많이 또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페드가 보유한 물가 예측에 관한 거시 모형에 좀 문제점이나 그런 또 불확실성이 또 매우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의구심이 들게 하고요. 하여튼 현재 낮은 인플레 수준이 끝까지 또 이 어떤 복병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적잖게 있고, 하여튼 최근 와서 이쪽 물가의 변화 쪽은 지금까지 경제학 또는 거시경제학 교과서에서 설명되는 또 논의가 되는 그런 인플레의 그런 방향성과는 좀 상당히 다른 측면들을 또 보여오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된다면요. 사실상 9년 만에 지금 단행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미국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 5년 이내로 다시 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 이후에 저성장과 글로벌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다시 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나 스토리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보도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미국의 지금 현재 경제 전문가 60%는 금리 인상을 해보았자 결국 5년 내에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또 5년 내에, 또다시 대량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예상이 맞는다라고 하면 이번에 사실 금리를 올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한 1년간은 현재 금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페드가 보는 미국 경제의 에 대한 전망하고 민간이 견해가 조금 엇갈리는 듯해 보이는데, 좀 더 페드보다는 민간이 미래 미국 경제 그리고 나아가서 글로벌 경제의 전망을 조금 더 보다 상대적으로 좀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금리를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해주셨지만 그래도 올리자마자 다시 내리는 일은 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또 임박하면서요, 향후 달러 가치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의견이 또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 오히려 달러가 약세를 보인 적이 오히려 많았다고 하고요. 그래도 또 이렇게 세계 경제가 불안한 가운데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경우 달러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달러 가치 변화라고 하는 게 우리 경제에는 아주 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현재 그 금리 인상도 물론 문제지만은 결국 그 달러 가치가 어떻게 그 변화할 것이냐가 우리 경제에 뭐 더더욱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지금 그 미국의 금리와 그 미국의 달러, 그래서 그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 그 이제 서로 다른 상반된 그 방향성이 모두 가능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흔히들 얘기하는 그 금리 인상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그 유동성 흐름에 있어서 그 달러에 대한 그 보유 성향이 강해지고 그것이 또 달러 가치를 상승시킨다라는 또 이 스토리도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는 미국 내에서 또 달러라고 하는 그 자체적인 이제 화폐가 되겠는데 그 화폐 자산 보유보다는 그 단기 증권이라도 또 보유를 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그런 경향성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달러 수요가 그러니까 완전히 화폐 수요가 약해지면서 이 달러 가치가 뭐 떨어질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전개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달러라는 이렇게 중요한 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산의 가치에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 실시간으로 수백 가지도 넘기 때문에 이번 그 금리 인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러 가치의 변화를 뭐 일률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요,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제동에 조금 걸렸습니다. 신흥시장의 자본 유출이 우려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 이후 신흥시장 전망 조금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 국제금융협회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해봤을 때, 올해 신흥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액이 660억 달러가 되는데, 이는 지난해 2,850억 달러에 비하면은 상당히 작은 수준이죠. 또한 2008년도에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유로 봤을 때도 가장 작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시장, 이 투자나 또 신흥시장의 부도 가능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또 문제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금리 인상의 재료가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FRB가 실제로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반대로 또 FRB의 금리 인상이 채무가 상당히 큰 신흥시장 국가 또는 신흥시장의 기업들의 어떤 채무 부담 또는 디폴트 리스크를 크게 또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미국의 정크본드 시장에서 상당히 투매세가 강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경향성이 또 신흥국 채권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신흥국의 어떤 부도 가능성이라든가 어떤 자본의 흐름에 있어서 더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금리와 달러 가치도 중요하겠지만은, 현재 유가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의 어떤 하락, 또 그리고 앞으로의, 상승의 전망이 어렵다는 것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흥국의 전망도 썩 좋지는 않은데요. 이 금리 인상도 금리 인상이지만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 역시 신흥시장의 우려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둔 오늘 금리 인상 이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간 선물시장 마감 상황을 통해서 오늘장 시초가 예상해보고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야간 선물 분위기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어제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이 어제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정규 시장보다는 0.84% 상승한 238.85에 마감을 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 본다면 어제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긴 했지만 일단은 수급은 굉장히 좋았던 상태였고요. 환산 지수로 좀 본다면 1943포인트에서 1945포인트 정도에 해당하는 환산 지수가 계산이 됩니다. 포지션별로 좀 살펴본다고 하면 개인이 306계약 정도를 지금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279계약 정도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기간은 여전히 아직까지 큰 포지션이 지금 어제보다는 또 많이 약소가 됐던 한 계약 정도를 좀 매도를 했는데, 일단 어제 제가 해외 선물하고 야간 선물 시장을 새벽 한 2시까지 좀 살펴봤는데, 유가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유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호조세가 있는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우지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올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라는 건 일단 금리 인상 압박에 대한 그 내용적인 부분이 좀 더 아직까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환산 지수는 1943포인트 정도에서 아마 계산이 좀 이렇게 나오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야간 선물 시장 분위기 잘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도 그렇다면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오늘장 시초가에 더해서 오늘장 시장 전망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어제 1930포인트 선에서 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좀 큰 상승도 없었고 큰 하락도 없었던 장에서 마감을 좀 했었죠. 근데 오늘은 일단 뉴욕 증시 마감이 좀 됐고 유럽 증시까지 6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예상 지수는 좀 갭상승을 10포인트 이상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압박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미국의 월간 소비자 물가 제가 전략을 말씀드릴 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상승폭을 좀 많이 확대가 됐다라는 내용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도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뉴욕 증시 부분의 어떤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업종의 선전하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주들이 또 따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승폭이 좀 많이 컸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이 두 가지 부분에서만 좀 글로벌 증시 두 가지 부분에서만 좀 본다면 오늘 예상 지수는 1940포인트에서 1942포인트 정도에 출발을 하고 그동안 음봉을 주면서 일봉 차트상 좀 빠졌던 구간들을 하나하나 갭을 좀 메꾸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930포인트가 깨진다면 1880포인트까지는 지지선으로 우리가 좀 받쳐놓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그 부분은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지금은 계속해서 추가 하락이 계속 예상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항선은 분명히 나오는 구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1940포인트에서 갭상승을 10포인트 이상 출발한다면 1950선까지는 우리가 한번 바라보되 다시 한번 N자 파동의 늘림목이 있다고 하면 1930에서도 다시 한번 조정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일단 1940포인트 근처에서 갭상승 출발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예상 지수를 말씀을 드릴 때 미국의 월간 소비자 물가가 상승 곡선을 잃었다. CPI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가 하락이 미국에서는 지금 월간 소비자 물가의 그 상승 곡선을 나타냈다는 게 뭐냐? 그 자동차 판매가 급증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유가가 떨어짐으로써 휘발유값 지금 우리나라도 휘발유값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판매가 급증을 하면서 숙박업 여행업이 지금 매출이 증가가 되고 그 부분에 따른 이제 외식업, 숙박 같이 포함이 되는 이 매출 증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은 유가의 어떤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그 나오는 또 호불호가 있는데 유가가 빠지면 또 좋은 종목들, 또 수혜주, 또 오르면 또 좋은 종목들 이런 수혜주들이 미국에서도 이제 호불호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증시에도 똑같은 여파가 있는 건데 일단은 금리의 어떤 그 비중을 좀 본다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도 일단은 그 금리 인상설에 따른 내용적인 부분 때문에 지난 11월 한 달간 8,412억 원가량을 매도를 했죠. 그래서 자금 이탈이 계속해서 가속하게 됐다. 이 부분은 뭐냐?
일단은 한번 지켜보자. 관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현금 비중을 높이고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축소가 된 후에 재진입으로 전략을 구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정규시장에서는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 쪽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입성이 가장 두드러졌던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종목군으로 살펴본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뭐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내용적인 부분이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코덱스 인버스 쪽으로 해가지고 레버리지와 함께 파생 쪽으로도 한번 움직여보자. 그리고 ETF에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손바뀜의 흔적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동시에 일단 내용적으로 구간으로 좀 본다고 하면 일단은 현금 비중 높이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구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매수 종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빠졌던 저가 유입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만 원대가 붕괴되면서 외국인들의 입질이 계속해서 유효하게 꾸준하게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또 화장품 관련주 쪽에서는 LG생활건강 그리고 의학 쪽에서는 녹십자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는 삼성 SDI 등등 외국인들이 매수 종목을 했고요. 코스닥 쪽으로 본다면 카카오, 오셈 임플란트 그리고 메디톡스, 한국전자인증 등 일단은 헬스케어 관련주와 전자결제 관련주, 그리고 뭐 카카오는 뭐 인터넷 은행 이제 뭐 설립이 이제 정확히 이제 구체화가 되면서 카카오도 11만원대가 붕괴되면서 어제 같은 10만 8천원대에 일단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들어왔다. 그리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들도 어제 같은 경우는 유입사가 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헬스케어 관련주들을 보자. 이거는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중국 증시에서도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전략 구성을 봤을 때 외국인들 뭐 기관들 너무 뭐 쫓아가자. 외국인들의 뭐 입지를 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선을 좀 바라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저가 유입세에 따른 내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또 매도를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금 비중을 좀 높이시면서 일단 관중폭 이렇게 좀 하시면서 들어가시고요. 일단은 뭐 지난번에 삼성과 하나의 큰 빅딜 이슈가 있으면서 앞으로 이제 국내 M&A 시장 규모가 성장세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폭을 이뤄진다. 이런 내용을 좀 본다고 하면 일단 인수기업보다는 피인수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그동안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상장사들이 먹잇감을 쫓아다닌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왜 그러냐면 경기 회복이 불확실하고 재고 부담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M&A 시장이 상승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증권사에 근무를 잠깐 할 때도 IPO M&A 쪽 그리고 기업 상장팀에 좀 있었는데 이런 내용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 IPO나 M&A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일단 인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M&A는 기업 간의 인수지만 IPO는 뭐 신규 상장도 있겠지만 일단 일맥상통한다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시장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시장이 77조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약 한 11% 증가할 그렇게 지금 금액이 지금 액수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내용으로 좀 본다면 앞으로 이제 국내 상장사들의 M&A가 계속해서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적으로 좀 우리가 좀 본다고 하면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께서도 꼭 굳이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M&A를 쫓아가자 이게 아니라 일단은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에 대한 내용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구사하실 때 최소한 좀 맞대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략 구성을 좀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뭐 전략 구성인지 아니면 경제 지표인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두산 인프로코어가 2015년에만 네 번째 희망 퇴직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연령 제한 없이 전 직원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앞으로 상장사 기업 구조 조정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08년도 리먼브러스 사태가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도 좀 나오지 않나 또 이런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본다면 지금 사실 실물 경제 지표와 코스피 지표가 같이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뭐냐? 상장사 부분이 이뤄질 수 있는 영업이익률이
작년 분기 대비보다 지금 다소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약 한 6%대까지도 지금 하락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런 내용 쪽인 구간에서 좀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상장사들의 그 영업이익률만 보여주고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를 했을 때 과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냐, 그리고 동력 구성이 있냐, 모멘텀이 있냐, 펀더멘털 구성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증시랑 같이 맞물려서 본다고 하면 지금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률은 조금씩 점차 줄어든 폭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 지표가 코스피랑 같이 일맥상통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조금만 더 무역 지표나 수출 지표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면서 일단 대응 전략을 좀 구사를 하시되, 앞으로 좀 큰 걸로 하나 좀 말씀드린다면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유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좀 남은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일단은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디까지 지나갈지, 또 어제도 이제 선물 매도세가 좀 있었지만 저는 매도보다는 매수 우위를 좀 봤었는데 일단은 콜옵션 쪽으로는 어제 외국인들이 조금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오늘 상승 전략 구성으로 간다면 일단은 한 표를 좀 던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940에서 1942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해서 갭상승을 출발한다면 우선은 유효하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을 못 하시고 남은 종목군들을 지금 가시는 분들은 일단 보유를 하시고 들어가시되 현금 비중을 좀 높이신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일단 전체적인 유가와 글로벌 증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올라갈 경우에는 다시 현금 비중을 좀 높인 다음에 다시금 매수 타이밍을 노린 것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예상 시초 가이더에서 투자 전략까지 김선철 멘토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국내 시장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월요일에 급락했던 코스닥이 특히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거래소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먼저 어제 시장 리뷰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네,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동안 좀 진행이 되어 왔던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약세, 코스피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 이 부분이 조금은 좀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피 지수는 한 0.3%의 상승에 그친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1.5%에 가까운 그런 상승세,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것. 특히나 한동안 눌림목을 좀 보여왔었던 제약 바이오 쪽에서의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상승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 이제는 좀 미국 금리 인상 이슈에 대해서 조금은 좀 해방되어가는, 조금은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를 연출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이슈 내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4시, 새벽 4시경 이제 그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미리 시장의 관심사 과연 어느 쪽으로 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금리 인상 이슈 같은 경우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금리 인상의 폭, 앞으로의 어떤 그 속도, 금리 인상 이번 한 번만에 그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금리 인상은 과연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인상의 폭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가 이제는 그 시장 관심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수급상에서 좀 살펴본다라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여전히 매도 우위, 순매도 쪽에 방향이 지금 좀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이 좀 많이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3,500억 원이 넘는 순매도 보여주면서 어느덧 이제 그 12월 달 들어서 3조 원의 순매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기관을 중심으로 한 저점 매수세 유입이 일단은 좀 유입이 되면서 시장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듯하고요. 여전히 시장 일단 안정화, 그리고 시장 좀 안정적인 방향성 모색하고 있는 그런 반면에, 하지만 혹시 모를 이제 그 어떤 위험성에 대비하는 사실상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렇다라고 마음
마음 놓고 시장이 지수가 하락을 했다 해서 마음 놓고 시장을 지금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주식을 매도하기에는 조금은 좀 애매하고 어정쩡하고, 이미 그 리스크에 대한 금리 인상 이슈가 상당 부분 시장 내 반영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가 우세하게 좀 나타나면서 매도하기에도 좀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속에서도 시장의 움직임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죠. 소위 말하는 정중동의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들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대형주 중심의 어떤 그 저점 매수세,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 시장이 이제 한 일주일 동안 한 8%가 넘는 그런 급락이 나타났었습니다. 그에 대한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 유입의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시장,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이런 말씀 드렸었죠. 시장의 이격도가 실질적으로 주가의 어떤 그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수도 있다. 그때 말씀드렸을 때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98 정도의 이제 그 이격도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94 정도의 지금 이격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격 메꾸기, 갭 메꾸기, 이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는 정중동의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물론 이제 내일 새벽, 내일 우리 시장에 그리고 오늘도 조금은 좀 선반영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 대형 경기 민감 소재주 중심의 시장 저가 매수 유입, 특히나 이제 그 대형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 유입이 한편으로는 들어올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상당 기간 시장이 밀려왔었던, 시장의 어떤 그 눌림목을 형성되어 왔었던 그런 소위 말하는 시장 내에서의 제약 바이오랄지 낙폭이 최근 들어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업종군들, 테마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여전히 좀 고베타주, 고리스크주, 고퍼주에 대한 관심도 양극화 현상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특징 업종, 특징 종목, 어제 있었던 부분들 좀 살펴보게 되면 이렇다 할 큰 부분은 분명히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 저점 매수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 중심으로 해서 시장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났었던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매수자 유입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기관의 그 매수세, 기관의 어제 한 2,700억 원가량의 이제 그 순매수가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그 그룹, 재벌 기업군 중에 이제 그 CJ 그룹주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이재현 회장의 어떤 그 실형 선고가 실질적으로 오너십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하면서 동반 하락 분위기 좀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호텔신라랄지 하나투어. 지금 현재 면세점 사업과 관련된 치열한 경쟁 구도가 예상된다라는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투어도 그렇고요, 호텔신라도 그렇고 상당 부분 지금 하락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저가 매수세가 바닥권 인식에 따른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LG전자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 어제 좀 오랜만에 나타났었습니다. 한 5%에 가까운 그런 상승 나타났었죠. 이런 부분들 지금 주가의 형성, 펀더멘탈이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냐, 펀더멘탈 대비해서 좀 크게 하락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주가 있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여러 회사들, 여러 증권회사들이 이제 그 내년에 대한 어떤 흑자 전망 얘기 우세하게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어제 한 2%에 가까운 상승 나타났습니다만은, 일단 2015년 전체 1조 원이 넘는 그런 적자 얘기, 일단 적자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조금은 물론 이제 그 주가는 내년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간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아직 안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진입한 것은 분명히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문 여전히 남게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말씀드려 봅니다.
네, 어제 시장 움직임과 종목 리뷰까지 아주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세계 증시가 요즘 국제 유가를 따라서 출렁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국제 유가가 반등하니까 미국 증시가 따라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유가가 이 반등세를 이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자, 앞으로의 유가 방향은 어떤 모습일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뭐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세계 지금 글로벌 증시,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 비추어지는 모습은 국제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세계 증시가 말 그대로 지금 출렁이는 그런 모습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국제 유가의 WTI 기준으로 한 2.7% 상승 나타났죠. 이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의 바닥론 다시금 이제 그 얘기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 주가의 급등도 역시 같이 동반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났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 다우지수나 뭐 미국 지수의 상승 급등 영향에는 물론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의 사실상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2% 상승하는 실질적으로 FOMC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수치 시장 내에 나타나면서 시장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은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 오히려 앞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지표의 그 성장 가능성에 오히려 시장 주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어제 여실히 시장 내에서 보여줬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제 유가의 움직임, 국제 유가의 변동성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그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물론 이제 그 섣불리 지금 현재 뭐 바닥이다 아니다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일단 뭐 35불선을 저는 바닥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5불선을 전후해서 일단 뭐 금리 인상 전후해서 기간 조정 움직여 주다가 결국은 이제 반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전망은 좀 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결국에는 국제 유가 그리고 환율 시장의 영향을 많이 그리고 그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어떤 그 역할을 크게 해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금리 인상이라는 실질적인 이런 부분이 단행이 된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금리 인상이 단행된 이후에는 새로운 어떤 새로운 이제 그 시장의 평형점의 기준이 금리 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라면 금리 인상의 이제 기준이 가능하게 된다, 만들어진다라면 앞으로 환율의 방향성 그리고 국제 유가의 방향성, 안정화를 도모할 그럴 가능성이 크겠다. 오히려 이제 그 유가 쪽 얘기를 해본다라면 이제 그 겨울철 날씨 지금 좀 따뜻하다는 얘기, 뭐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북반구의 지금 어떤 그 기후가 상당히 지금 온화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요. 최근 들어서 저도 이제 그 본 뉴스 한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뭐 워싱턴 DC에서 벚꽃이 핀다라는 그런 화면을 본 적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매우 지금 온화한 날씨가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겨울철 등유, 난방유의 수요가 예상보다 좀 작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국제 유가의 변동성에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 분명히 하지만 생산 단가 기준에서 원유의 유가의 가격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35 전후가 거의 뭐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여기에 이제 환율의 안정도 또 하나 우리 금융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그 부분을 좀 차지할 것 같은데, 이 환율의 방향성은 결국에는 달러화의 방향성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것. 달러의 방향성은 금리의 어떤 그 결정에 의해서 그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 계속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다만 이제 그 환율 중심으로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적일 것이냐 아닌가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사실상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놓고 설왕설래 말들은 많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물가 지표, 물가 지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제조업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조업 지표, 결국은 제조업 지표의
지대하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미국 입장에서 수출 물가가 될 것 같고요. 그 수출 물가 그리고 달러와의 강세는 수출의 둔화, 그들의 입장에서의 수출의 둔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는 상당 부분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번 FOMC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는 조금 좀 달러화가 하향 안정화 그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의 우리나라로의 유입 가능성 조금 좀 높아질 가능성이 으로 좀 생각을 해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WTI 같은 경우는 35달러 선이 바닥일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오히려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유가와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정말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앞으로 시장에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좀 짚어볼까 하고요. 그리고 또 그에 대응하기 위한 오늘 투자 전략까지도 자세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일단 금리 인상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얘기. 이제는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는 더 이상 시장 내에서의 어떤 이슈로서 이미 어떤 목숨을 다했다. 이슈로서 이제 거의 이제 희박해졌다라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지난밤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를 보기만 해도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히려 과거와 같은 경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한 2%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많이 오르는 매우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면 과거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이 되면서 시장 오히려 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물가지수의 상승이 오히려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경제 지표로 작용을 해줬다라는 점. 이미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는 시장의 어떤 주요 관심사에서 조금은 좀 뒤로 후순위로 밀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의 반응이었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은 시장의 이슈로서 이슈가 아니지 않을까, 이슈로서 이슈가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의 관심은 주요 경제 지표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주요 경제 지표는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가지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조업 지표의 가능성이 있다. 그 제조업 지표, 특히나 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을 동반을 해야만 하는 금리 인상,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먼저 시장 내에 나타나기를 원했었지만 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질 않아서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죠. 금리 인상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쫓아오는 것은 아닐까, 쫓아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인플레이션 서서히 시장 내에 일어난다라는 거.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다라는 거. 그렇다면 국제 유가 바닥을 자리를 잡고 다시금 반등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달러화의 강세가 주춤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큰 이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제조업 경기의 둔화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시장 내에서 시장의 관심사가 경제지표로 이동을 한다라면 두 가지 경제지표, 물가지수와 그 다음에 제조업 경기 지표,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면밀히 우리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두 가지 지표, 결국에는 이런 두 가지 지표는 궁극적으로는 시장은 경기 사이클에 맞춰서 들어간다라는 그런 어떤 논리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논리로 해석이 되어진다라 보면 결국에는 경기 사이클, 경기 순환과 밀접한 영향을 받는 어떤 경기 민감주와 원자재주에 대한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에서 에너지 업종의 2.3%가 넘는 급등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 구리의 급등 부분, 그다음에 아연의 급등
비중 부분, 이런 비철금속 가격의 상승 부분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리 인상이 먼저 일어난 이후에 인플레이션을 서서히 유도해 간다라는 그들의 정책 방향을 우리가 먼저 좀 읽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 아닐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투자 전략 좀 간단하게 살펴보죠. 일단 투자 심리는 상당 부분 금리 인상이라는 불안감, 우려감에서 조금은 좀 해소되어가는, 해방되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울러서 연말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 배당주에 대한 관심, 계속 우리가 전혀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 어떤 그 수급의 개선, 특히나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배당주 펀드의 어떤 그 움직임 부분도 그렇고요. 12월 28일까지는 어쨌든 배당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이제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관점, 그리고 리스크를 해지하는 그런 관점 속에서 이제 경기 관점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바꿔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연말 배당과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가능한 그런 은행업종에 대한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 역시 이제 그 새롭게 필요한 국면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배당주 관심을 이어가자라고 해주셨고요. 시장이 안정화되는지 여부 꼭 체크하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덴다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성악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아직까지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일 유럽과 미국 증시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도 어제 1930포인트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금리 인상의 결과가 내일 시장에 반영이 되는 만큼 또 오늘 시장 대처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 하락의 연속성적인 부분들보다는 하락에 대한 멈춤 현상이 좀 나아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다행히 일단은 일치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제와 오늘 새벽에 마감한 이제 FOMC 회의 전까지의 움직임이, 지금의 상황보다 더욱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반등적인 국면은, 그리 크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일단은 어제 FOMC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별 큰 어떤 이슈가 없었던 상황이었지만은 어떤 안도 랠리에 대한 부분들을 위해서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나와주는 모습들이 연출된 이후에 다우지수도 어느 정도 유가의 상승적인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도 랠리가 나왔던 그런 상황인 시점에서 오늘 이제 우리 증시 또한 어제 상승 마감이 되었을지언정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1920포인트에 대한 지지 그만큼 마지노선 그러니까 지수 하락에 대한 클라이막스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마지막 지지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지수대가 1920이었습니다. 자, 일단 지지를 하고 나서 반등 구간에 지금 들어온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현재 단기적인 포지션만 놓고 보면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차익 실현하는 이런 과정들이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유효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단기적인 쇼 포지션보다는 중장기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더욱더 물리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저는 생각이 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황들은 그리 크게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되냐면은 지수가 현재 급락 후에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내용들이 일단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지수가 지속 강조드렸던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의 악재가 아니다. 일단은 뭐 10월 달부터 누차 말씀을 드리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재보다는 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이 좀 나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일단은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매도세로 일관되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일단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그 폭을 놓고 예를 들어서 1%가 금리 인상이 예상치였는데 예를 들면 1.5%로 했다던가 가이던스가 부합하는 그런 수치가 아니라 뛰어넘는 그런 수치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현재보다는 다음 금리 인상 때는 빠른 어떤 금리 인상의 속도의 상황으로서 인해서 또 다른 악재로서 어떤 시장이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차 이 금리 인상을 새로운 경기 회복을 놓고 경기 회복의 시점으로 놓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어제 이제 다우지수와 유럽 증시는 물론 상승 마감한 것은 좋은 부분이 되겠지만은 왜 금리 인상 전에 FOMC 마감 전에 급등이 좀 나왔을까에 대한 부분들 이것은 양쪽의 포지션을 다 생각해 놓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순수한 의도 그러니까 어떤 불순한 의도로서 상승시켰을 과정들도 우리가 항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찌됐건 상승 마감을 했더라도 단기적으로 지수가 올렸더라도 그것을 중장기적인 스윙 포지션으로 현지 구간 적극적으로 신김해서 한다는 것은 지속 말씀드렸지만 도마 위에 놓인 닭 같은 그런 신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시게 되더라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한 종목들에 대한 포지션은 지속적인 홀딩 관점으로 일단은 보자. 자, 그리고 쉽게 매수하지도 말고 쉽게 손절하지도 말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 결과를 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 자체를 선대응이 아니라 후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지수가 상승해서 뭐 1960이 가든 뭐 1970이 가든 얼마를 가든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금리 인상. 하지만 그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을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뭐 FOMC 의장이라든지 이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오늘 뭐 상승이 나아질 거로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은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특히 오늘 증시가 195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이상권역에 들어왔을 때는 꼬리를 달고 정강 후약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도 최대한 단기성 트레이딩으로 보셔서 너무 욕심을 덜 부리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그런 관점이 되겠죠. 그동안 코스닥이 하락함에 있어서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하락이 좀 두드러지게 나오게 되면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한미약품보다 현재 구간에서 셀트리온의 반등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현재 코스닥 지수도 거의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에서 자, 재차 되돌림 파동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다른 섹터보다는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적인 측면들이 다시 한번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상승 구간으로 진입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어쩔 수 없이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진입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다라고 좀 보시면서 자,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은 많은 분들께서 뭐 한 종목씩은 보유하고 계실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상당히 올해보다는 내년이 이제 기술적 반등의 연속성을 가지고 상승할 위치에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만큼 자, 또다시 말씀 좀 드립니다. 손해보는 종목이 있더라도 손실을 확정짓지 마시고 조금 더 버티셨다가 FOMC 회의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을 확인한 후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자, 아마 오늘은 전이 하락의 연속성이 있었던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와 줄 것을 좀 보고 있지만은 오늘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이것을 포트 교체로서 활용하지 마시고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한 추가 매수나 포지션 정리 확실하게 하셔서 연말을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일단 기술적 반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 매수보다는 트레이딩 위주로 접근하자라고 해주시면서 금리 인상 조금 더 확인한 후에 대응하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 오늘도 현명한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